자, 오늘은요, 그 도화살 중에서 그 사주에 있는 도화살의 특징 중에서 가나다라, 그 라번을 좀 강의를 좀 할까 합니다. 라번은 지금 페이지 66이네요. 페이지 6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요, 도화살 종류에 따라 직업 분야나 성향이 달라진다. 도화살 종류. 그러니까 도화살 종류라고 하면 도화살은 보통 자, 묘, 오, 유 이렇게 네 개가 도화살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확장한다면 다른 글자들도 도화살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일단 요거 정도를 도화살 정도로 본다면 도화살 종류에 따라서 즉 자도화살이냐 묘도화냐 오도화냐 유도화냐에 따라서 직업 분야도 달라지고 성향도 달라진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자라고 하는 글자가 갖는 어떤 음양의 기준이나 삼합의 기준 또는 저것이 육친으로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 또는 격으로 작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파격이 될 것인지 또는 형충파이나 원진 공망 등에 의해서 파손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도화살을 해석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고급 기법에 속합니다. 자, 음양을 좀 알기 위해서는요, 명확한 음기가 많았을 때의 특성과 양기가 많았을 때의 특성이 달라지고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균형 잡혔을 때의 특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특히, 그러니까 자나 그 오 같은 경우가 월지에 들어갈 때는 이 음양이 어떤 조후 문제랑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조후 문제요. 그래서 보통 조후 문제랑 연결시키기도 하고 해서 이거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고도의 어떤 해석 방법인데 요것들을 갖다가 한번 맛을 한번 보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요. 12신사를 배울 때 12신살 자체만 가지고 해석이 다 된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12신살은 여기서 써놨지만,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간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육친, 음양, 형충파해, 격, 여기를 갖다 기본으로 한 다음에 12신살과 12운성을 플러스 알파적인 개념으로 적용해서 사주를 해석하라는 겁니다. 근데 요 개념을 가지고 도화살의 종류에 따라 직업 분야나 특성이 달라진다. 이걸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페이지 66에 보면 요런 예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일주 자하고 묘 자, 여기서 보면은 토끼띠가 그 자라는 글자가 이제 월지이기 때문에 이 자가 도화살이 됩니다. 근데 또 하나, 그러니까 도화살이라는 걸 먼저 해석하기 전에 여기서 월지의 자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얘가 격으로도 승격될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격을 따질 때는요. 월지의 지장간에 있는 것이 천간에 투출된 거, 일간을 제외한 것, 얘를 갖다가 격으로 따지는데 그것도 정팔격으로 따질 땐 비견이나 겁재를 제외하고 식재관인 중에서 격을 따지는 게 정통 격을 따지는 방법입니다만 자오 묘유 이 글자는요 지장간도 굉장히 그 같은 오행이 순수하게 들어있다고 해서 이 자체를 격으로 따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오리지널 격이지만 오리지널 격은 아니지만 약간 확장된 개념이라면 얘가 격에 준해서 이 격을 본다는 겁니다. 즉 이거는 편관격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편관격으로 본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의미하는 자평진전에서 나오는 정팔격, 즉 비견, 신격, 상관격, 정제격, 편제격, 편관격, 정관격, 정인격, 편인격 이 8개의 격은 아니지만 여기서 조금만 확장해 보자는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개념을 옛날에는 강북 그 4대 문화를 서울로 놨지만 이게 조금씩 팽창되면서 강남도 서울권에 들어왔고 약간 그 4대 문에서 좀씩 멀어진 쪽 서대문부터 시작해서 저 아현동 이런 데도 전부 다 그 확장되고 나중에 사당동이나 강남까지 다 서울에 들어온 상태니까 서울이 좀 넓어진다.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4대 문안보다 점점 넓어진다 서울이. 그 개념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원래 격은 그 자평진자에서 나오는 거는 월지의 지장간 중에 있는 글자가 천간에 투출해서 8가지 방법이 8가지가 올라갔을 때 얘를 격으로 놓지만 얘를 조금 확장하면 좌우묘 자체는 지장간의 오행이 순수하기 때문에 준한다. 격에 준한다. 그래서 준격을 처리합니다. 이럴 때 정일가는 기준으로 자는 뭐가 되면 편관이 되기 때문에 편관격이라고 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그 자묘가 있으면 그 형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형이라는 게 이제 상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요것도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자라는 글자의 해석이 중요하고 묘라는 글자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자, 예를 보면요. 그러니까 간지를 해석한다는 것은 자라는 글자의 해석을 하는 거고 묘라는 글자의 해석을 하는 것을 간지를 해석한다고 말합니다. 육친을 해석한다는 건 편관이라는 것을 해석하는 걸 육친을 해석하는 거지요. 음양을 해석한다는 것은 얘는 자는 음기가 굉장히 강하지만 묘라는 게 양기가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충은 되고 있구나. 근데 음기와 양기가 서로 약간씩 충돌을 하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형충파에도 똑같이고요. 격은 좀 여기서 격을 좀 언급을 했고요. 여기에 자가 도화살이라고 하는 것들, 여기에 도화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 도화살, 토끼띠를 기준으로 해서 자가 도화살이 되기 때문에 자묘형을 도화살이 형을 막 하고 있다. 요걸로 좀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사주를 해석할 때 요것만 가지고도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전부 다 해석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런 걸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먼저 그 도화란 개념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니까 도화란 개념이 사실은 어떻게 바뀌느냐 시대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도화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요 도화부터 해석해 볼게요. 도화가 그러니까 1960년대 이전에 도화하고 그러니까 1960년부터 2000년까지 도화 또 2001년부터 1990년까지는 하죠. 그러니까 90년 99년 2000년부터 지금에 있는 도화의 시대별로 도화를 잘 쓰는 방법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시대별로 보면 도화살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1960년 이전에 또 멀리는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는요. 도화살 자체를 몹시 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화살의 끼를 발현하는 게 제인, 광대, 연예인 아니면 남자들이면 어떤 그 기생집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음주 가물을 즐기면서 재산을 탕진하는 것. 여자라면 기생처럼 많은 남자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남자들의 관심 속에 살아가는 것. 이러한 개념으로 도화를 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회상으로는요. 도화의 장점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갖다가 끌 수 있는 것. 얘가 그 시대에는 그걸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라는 것이나 어떤 철학, 그 당시에 생겼던 철학이나 신분 사회가
도화살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형성하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예인이만 하더라도 1960년대 이전의 연예인들을 집안에서는 딴딴하라고 부르면서 폄하시켰고 굉장히 수치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화살에 끼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것 자체가 자기는 괜찮지만 집안에서는 몹시 감추고 싶은 칩으로 치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는 도화살이 반가울 리가 없었죠. 근데 얘가 1960년대, 60에서 90년대로 가다 보면 도화살의 끼와 재능과 집중력, 얘가 산업적으로 좀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이 가장 많이 이제 바뀌었을 때, 처음에 이제 산업을 갖다가 우리가 수출 산업에 들어갔을 때 1960년대 주로 가발 공장에서 가발을 생산하던 여공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서는요, 도화살을 가진 사람들이 첨예하게 정확한 머리카락 하나하나 꼽아보면서 가발을 완성할 때 이쁘고 상품 가치가 높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조금 사회가 발전할 때는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류 생산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재단사라고 얘기를 하고, 예전에는 의류를 기성복이 아닌 맞춤복으로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양장점이라든가, 그래서 의류 재단 쪽으로 좀 많이 갔고요. 조금 더 1990년대 후반으로 가면 이 사람들의 많은 손재주들이 반도체 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기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정교한 생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집중력, 그게 도화살을 통해서 뻗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건 주로 메인 산업이 아니라면 주로 이제 꽃꽂이 같은 경우, 꽃집 같은 경우, 꽃집이라든가 이런 장식 같은데, 아니면 커튼이라든가 어떤 인테리어 이런 쪽에도 도화살을 많이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게 이제 기본 산업 발달에 따라서 도화살을 이렇게 쓰다가 2000년도가 넘어서부터는 도화살의 어떤 다양한 의료 기능이나 어떤 아름다운 형 기능 같은 게 가미되면서 네일 아트 쪽으로 네일 아트라든가 피부 미용, 또 어떤 뭐 자수라든가 뭐 정원 관리, 이런 이런 쪽으로 해서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이 자격증을 바탕으로 조경을 아름답게 꾸미거나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도화살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는 이제 AI가 많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아마도 상당히 많은 도화살이 디자인 쪽에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지금 해보는 건 뭐냐면, 시대에 따라서 도화살을 활용하는 산업 분야가 달라졌다. 과거의 책을 보면 도화살을 이용해서 생산할 수 있거나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소비적이거나 금지되어 있는 영역으로 도화살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도화살에 대해서는 개념 자체가 부정적인 게 많았다.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도화살이란 프로 기능과 집중력, 그리고 미적 감각 기능을 이제는 이런 쪽으로 쓰면서, 여기에 이제 유튜브가 많이 발달하면서 유튜브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이 연예인들 위상들이 굉장히 올라가 있죠. 그러면서 엔터테인먼트로 많이 이제 훨씬 더 확장된다. 이거 2000년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이겠죠. 이런 쪽에 도화살이 적극적으로 쓰일 수 있으면서 다른 어떠한 신살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2000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러니까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좋은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도화살이 있을 때,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변호사, 의사, 판사, 또 이런 사람들이 방송이라는 걸 이용해서 자신의 직업군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화살뿐만 아니라 다른 육친이나 형이나 격국, 파 이런 것들과 결합되면서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군에서 두가가 나타날 수 있는 요소로 자리 잡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요걸 가지고 그러니까 요것들을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도화가 있는데, 도화가 있다는 것은 뭔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를 갖다 해석을 해보면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미세한 거. 그리고 정신적인 거겠죠? 어떤 거는요. 근데 이런 자가 편관으로 있다는 것은 요런 것을 업무로 하는 직장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거고요. 묘라는 것들을 해석은요, 편인입니다. 편인은 뭐냐면 연구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러한 분야에 있는 것을 내가 연구하는 것이 내 직업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얘는요, 미생물에 관한 것들도 현미경으로 보니까 잘 보이지 않겠죠. 또 유전공학 같은 경우도 잘 안 보였을 겁니다. 유전공학 같은 경우도요. 또 철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미세한 거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거, 이런 것들 뭐 바이오 같은 측면에서 바이오라든가 이 자를 숙성시킨다 하면 제약 연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약이나 바이오, 미생물 숙성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연구와 그 연구를 통해서 내가 이런 요거에 관련된 직장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이 정신적인 것이라면 이 정신적인 것을 어떤 교수라든가 교직으로 놓을 수 있다면 내가 묘라고 하는 연구 분야를 정신적인 분야로 연구를 해서 정신적인 분야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것, 이게 교수와 교직인데 분야가 철학이나 아니면 논리학 이런 것들이라면, 또 물리학 같은 경우라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상당히 논리적인 것을 연구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직장을 갖고 있다. 그런데 도화살이 있으니 내가 직장에서 했던 연구 업적이나 위상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언제? 도화살이 반환살하고 합치는 진년 정도에. 그래서 자와 진이 합할 때 내가 연구했던 그 분야에서 도화가 반환과 합치면서 내 연구력이 굉장히 뛰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상형 같은 경우는 이제 뭐를 쓰냐면, 이거와 이것이 어떤 형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법률이나 제조나 가공이나 어떤 그 조정 이런 분야에서 형을 쓰게 되는 건데, 보통 법률 쪽에서 형을 쓰는 것, 이때 법률과 쪽에서 형을 쓴다는 것은 내가 내 하는 일이 법률 행정의 집행 쪽이나 법률의 실행 쪽, 아니면 어떤 분쟁의 조정 쪽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도 여기 잘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제조업이나 가공 쪽에서 내가 직업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일은 나한테 잘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주제가 도화살의 종류에 따라 직업 분야나 성향이 달라진다. 여기다 수준을 맞춰본다면 주로 여기 부분의 해석이 굉장히 많이 가미된다는 겁니다. 즉 도화살이라는 개념에다가 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미세한 것, 정신적인 것, 요건 뭐냐면 지지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지 자체, 그게 이제 간이 천간론, 지가 지지론입니다. 천간론이 있고 지지론이 있는데, 지지론, 도화살은 지지에 관한 글자니까 자라고 하는 글자의 지지론에서 요 속성을 따와서
요것이 어떻게 육친과 결합되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직업을 유추하는 방법을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처음 이걸 듣는 분들은 굉장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모든 강의에서 지금 여러 개를 섞는 거, 이런 것, 음양, 사막, 육친, 격, 이런 것들 섞는 방법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하니까, 여러 번 반복해 들으면, 아, 그게 그거구나, 라는 걸 서서히 알게 되면서, 사주를 보는 시야가 넓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 여러 번 강조하지만 12신살만 가지고 사주를 논하지 마라. 다른 것들, 간지, 육친, 음양, 형충파에 또 이게 일간에 따라 육친이 달라지는 모습도 또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로서 이제 일간에 따라서 사실은 그 해석이 달라지는 모습을 한번 예제 2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제 2는요, 페이지 70에 있습니다. 자, 페이지 70을 한번 볼게요. 경호일주가, 뱀띠가 경호일주입니다. 자, 요거 이제 신살토에 배치되면 요거 되니까 요게 도화살이 되기도 하고 또 정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와 오가 겹치다 보니까 양기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되죠. 자,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볼 때, 그러니까 여기서 글자 이제 오라는 특성 자체를 한번 볼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잠깐 설명해서 지금 써놨던 것들을 몇 개 보면, 몇 개 이제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가 지금 도화와 오라는 거 양기가 많은 건 맞지만, 만약에 일간이 바뀌면 똑같은 포지션에서 일간이 바뀌었을 때 이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여기 사가 있고 오가 있고 이 상황에서 갑으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가 있고 오가 있는데 만약에 병으로 바꿔보고요. 세 번째는 사가 있고 오가 있는데 뭐 무로 바꿔보기도 하면 되겠네요. 네 번째는 경으로 이제 경이 나왔죠. 경오. 다섯 번째는 임오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거 여기서 지금 보면, 그러니까 얘가 도화살이라는 것은 이 다섯 개가 똑같죠. 또 하나, 이 양기가 많다는 거는 지지로 보는 거니까 4, 5 자체가 뭉치면서 양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라는 것이 오라는 특성도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오도화나 양기가 많다는 것은 공통점인데 차이점보다 육친이 바뀐다는 겁니다. 자, 먼저 1번 여기서 2를 볼게요. 1, 2, 3, 4, 5를 보면, 그러니까 이 일간도 양기가 강하고 지지도 양기가 강한 상태가 1번입니다. 이거랑 큰 차이가 나는 게 얘가 되겠죠. 이게 4, 5번이 되겠죠. 여기 일간은 음기가 강하고 지지는 양기가 강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좋은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음양이 일간 중심으로 해서 일간이 양이면 지지가 음이 많으면 좋고요. 일간이 음이 강하면 지지가 양이 많으면 좋은 겁니다. 자, 일간은요, 갑을, 병, 정, 무, 얘는 양기가 강한 겁니다. 기, 경, 신, 임, 계, 얘는 음기가 강한 겁니다. 음기가. 그래서 일간이 갑병, 무라면 지지가 양기가 많은 것보다는 음기가 많은 게 좋습니다. 이게 음양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 1번이면 3번, 4번, 5번 중에서 1, 2, 3보다는 4, 5가 좋구나. 뭐가 좋다? 어떤 사회생활하기 좋다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일간과
지지의 음양이 다르다는 것은 재성과 관성이 발달됐다는 의미입니다. 자, 예를 볼게요. 경이 오가 강하다는 건 관성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얘도 관성입니다. 그래서 관성혼잡이지만 관성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어디든지 취업해가면서 내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음기인데 양기가 강할 때 이 모양은 뭐예요? 재성이 강하다는 얘기죠. 나는 언제든지 내가 재물을 장악하기 위한 활동 무대가 펼쳐 있다는 겁니다. 얘는요, 얘는 뭐 재성과 상관과 식상이 굉장히 강하죠. 얘가 강하니까 인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관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인성과 관성이 약하다는 것은 직장 생활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는요, 직장 생활을 절대로 조금 일정 부분 하다가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사업을 할 때 자기가 특별하게 요거에 맞는 일을 했을 때, 즉 요거의 간지와 신살과 육친에 맞는 일을 했을 때는 잘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힘들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얘가 도화살이고요. 오라는 글자가 굉장히 공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공개적인 도화살을 써서 만약에 언론 방송이나 유튜브를 갖다 찍는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방송국의 직원으로 소속돼 있으면서 그 언론 방송을 한다 때는요, 그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아나운서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적어도 한 5, 6년 정도 있다가 퇴사해서 프리랜서를 선언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상관이면서 상관은 어떤 직장 조직 내에서의 어떤 조직 내에서 강한 조직 문화에는요 잘 어울리지 못하는데, 특히 오라는 글자가 밖으로 펼쳐지는 기운인데 그것이 상관으로 작동할 때는 자기의 끼를 갖다가 발산하고 싶어서 어떤 이건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건 하면 된다는 룰에 자기를 맞추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끼가 굉장히 다양한 진을 뿜기는 사람이 정규 뉴스 앵커로 있을 때는요, 자기도 많이 힘들어집니다. 정확한 포맷을 유지해야 되는 게 공영방송의 앵커라면 그 자리는요, 아주 짧은 시간만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프리랜서 작성하거나 프리랜서로 도전하거나 유튜브로 도전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떨까요? 이 부분은 전부 다 비경과 겁재가 강하죠. 이 사람은요, 유일하게 자기의 기술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술을 써서 자기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만의 기술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도화가 공개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요, 어떤 화려한 공예 기술이나 패션 장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디자인하는 경우도 잘 맞고요. 어떤 사람들은 요거서 이제 유튜브 편집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시나리오 같은 걸 갖다 쓰는 것들도 잘 맞습니다. 이건 자기의 기능과 기술을 써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근데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얘는 도화살이 정의로 있고 얘는 도화살이 겁재로 있죠. 이런 경우는요, 주로 남들이 갖지 못하는 고도의 자격증, 그러니까 이 둘 다 편의가 정의이기 때문에 고도의 자격증에서 무슨 감정평가서부터 시작해서 CPA라든가 어떤 변호사, 변리사 이런 자격증을 바탕으로 살아갈 때는 잘 사는데, 자기가 명확한 자격증을 따지 못했을 때 그때는 삶이 어려워집니다. 즉 제가 여기서 보면요, 도화살을 하나를 갖다 해석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이 어디 부분이다? 육친입니다. 음양이고요, 형충파의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12운성이 어떻게 적용되냐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봤던 거는요, 도화살은 도화살이지만 그거보다 우선순위로 먼저 육친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거 다시 한번 이해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보통 이런 경우를 관상혼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는 편관, 얘는 정관입니다. 근데 정관과 편관이 있는데 주로 관성이 있으면 강한 게 필요한 게 인성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관인상생 또는 살인상생이 되니까요. 근데 인성은 이 안에 있는 무토, 이 안에 있는 기토가 상당히 강한 힘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는요, 살을 만나서 걸럭지에 있죠. 또 기는요, 오를 만나서 또 걸럭지에 있죠. 그러니까 인성 자체가 지장간에 있지만 걸럭지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드러나지 않지만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요, 직장 생활 내에서, 조직 생활 내에서 자기가 직업을 가질 때 거기서 오랫동안 직장생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는 직장이 다르고 오라는 직장이 다르니 젊었을 때 몸담았던 직장은 사라는 편관 직장의 모습이요, 나이가 들어서 바꿨을 때는 오라는 정관 직장의 모습인데 정관과 편관이 모두 지지에 잘 자리 잡고 있으니 하늘에 투출된 것처럼 유명한 직장은 아니지만 지지에 있으니 실속이 강한 직장이요, 지지에 있으니 내가 실질적 직장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보직을 갖다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사라는 글자, 오라는 글자가 좀 흔들리기 시작하는 해년, 자년, 충년, 이때 사가 충받고 여기서 힘을 잃지요. 오도 마찬가지요. 요때 직장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오라는 게 인인을 만났을 때 겁살이 되니까 경이인을 봤을 때 편재에 큰 돈을 노리면서 도화살이 작동하고 겁살이 되다 보니까 이때는 편재라는 것을 돈이 돌아간다가 아니라 재물 욕심이 생기면서 도화살이 작동하는데 이때의 결과는 큰 돈을 번다는 것보다 큰 돈을 투자해서 손실날 가능성이 크다 또는 이익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손실이냐 이익을 따지는 같은 그 판단 기준은 대운이 좋은 쪽이냐 나쁜 쪽이냐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대운의 모습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주를 갖다 해석할 때 자꾸 똑같은 게 어느 책에서 볼 때 이렇고 저 책에서 저렇고 그래서 이연령 비연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 전체를 다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그러니까 자도화와 묘오도화를 했습니다.